좋아요, 구독!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예멘 반군 공격, 수에즈 운하 아닌 희망봉으로 돌아 유럽 간다. 네, 오늘 헤드라인 함께 하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런 소식 속에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14% 넘게 올랐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해운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운주가 경기 침체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해운주가 좀 정기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국면은 아니지만 좀 수에즈 운하 쪽을 돌아가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해상운임이 좀 뛸 수가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해운주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 같은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한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관련했을 때 이팔 전쟁 효과로 인해서 해상 물류대란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데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대응을 명목으로 홍해에서 상업역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팔 전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선박이 공격받은 사례가 최소 10척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 기존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가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파란색 선으로 지나갔다면 이제는 희망봉으로 우회를 해야 합니다. 빨간색 선으로 쭉 돌아서 가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기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7일에서 10일 정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물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 거기다가 더해서 유가도 원유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도 함께 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 표를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경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적도 좀 포함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부담이 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 자체가 전 세계 화물선 물동량의 30%가 이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 물량의 약 12%가 통과를 하는 핵심 관문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내 선박이 지나가는데 총을 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 피해 갈 수밖에 없죠. 무섭네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부 선박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계 주요 해운사 자체가 홍해 항해를 이용을 중단을 하겠다. 1위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MSC, 2위 머스크, 3위 그리고 5위 해운사가 이용 중단 선언을 했고 HMM 같은 경우도 어제 이용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HMM이 소속된 글로벌 3대 해운 동맹 관련했을 때 좀 여기는 지나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결정이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해운업 자체가 세계 상위 10위 기업이 전 세계 교역량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관련 이슈가 조금씩 더 불거질 때마다 홍해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들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어제도 보면 세계 2위 석유 기업도 홍해 이용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 특히 홍해 운항을 중단을 하는 선사 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해상운임 자체가 조금 더 증가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좀 전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대를 한다는 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이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주요 해운사가 홍해 항해 이용 중단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수에즈 운하를 피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 해운주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희망봉 우회가 희망적일 수 있을까요? 네, 키워드 부탁드릴게요. 일단 해운주에게는 좀 희망적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해운주가 맞긴 한데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게 된다면 기존에 해상 운임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섹터, 그러니까 뭐 음식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타이어 섹터, 자동차 부품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됐을 때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타이어 섹터를 예를 들어보면 운임 지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운임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꺾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봤을 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련했을 때 해운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속성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라든지 국가 간의 그 기싸움이라든지 1, 2년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관련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단기적으로 해운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가 파나마 운하도 있는데 기존에는 수에즈 운하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파나마 운하가 세계 교역량의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물을 가뭄으로 인해서 좀 그쪽을 향한 선박 자체를 좀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제한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더해서 시기적으로 연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라든지 연말 성수기 쇼핑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기적인 특성에 따라서 물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해운주가 움직일 만한 요인들은 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해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텍 운임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내년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해서 주가를 좀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해운주의 조건은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내보인 증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호재가 들어온다면 해운주도 반드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 관련 종목 했을 때 좀 해운주의 대표적인 쪽은 SCFI 지수와 BDI 지수 쪽에 좀 커플링이 많이 되는 HMM 혹은 페노션 이런 쪽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해운주를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1년, 2022년 해운주가 굉장히 큰 호황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5,000 뚫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호재를 굉장히 크게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1,000을 조금 넘은 수준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 뚫었는데 지금은 1,000. 물론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올라오고 아랫바닥권 그러니까 800선과 1,000 박스권 라인대를 탈출하긴 했어도 1년 차트, 2년 차트, 3년 차트 좀 이렇게 크게 늘려서 봤을 때 이 지수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BDI 지수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지난 11월 쪽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BDI 지수가 벌크선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굉장히 큰 연동성이 깊어요. 실제로 뭐 철강석이라든지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관련했을 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 경기가 바닥권 라인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있는 구간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BDI 지수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SCFI의 HMM보다는 BDI의 페노션을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HMM에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도 굉장히 잘해주셨다시피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할인그룹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HMM의 악재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HM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산 가치가 26조이고 그중에서 현금 자산이 약 13조입니다. 할인그룹이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새우가 고래를 먹은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HMM 자체가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장점이 오히려 도구로 될 수가 있다는 점은 할인그룹이 현금이 많진 않아요. 현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사모펀드 껴서 들어왔는데 사실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부풀리기를 해서 그리고 그 수익을 얻어서 엑시트를 합니다. HMM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가 언제 엑시트를 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HMM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들고 좀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HMM이 어제 시간 외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할인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그 파트너스의 지분 5년 보유 조건을 예외를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HMM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껴있다는 점을 봐서 HMM 같은 경우에 현재 해운주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오히려 관련했을 때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할인 지주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할인 지주도 시간 외에서 상승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할인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일단 뉴스로는 이제 HMM과 페노션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관련했을 때 시너지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페노션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해운주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혹은 흥하해운 혹은 대한해운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만 어제의 주가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적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음봉 그리면서 약간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볼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이 아닐까. 그로에 인해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페노션, 단기적으로는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혹은 흥하해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